미국 내 델타 변이 감염자가 83%로 올랐고 사망자는 48%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감염세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시 시행할지에 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에 달했다는 발표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항공사 인력난으로 운항 취소,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하도록 돕는 법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에릭 게런스 뉴욕시장 당선 후보가 크리스틴 질러브랜드 상원 의원과 협력해 총기 불법 거래 단속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소셜미디어의 허위 정보 유포 대응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야외 식당 영구화 법안이 검토되면서 주민들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대마초 사업 허가에 관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3개 주 내 지자체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미국 전체 확진자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전주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에 따르면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주 전 전체의 50%였던 델타 변이 감염자가 8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3분의 2의 자치주들에서 40% 미만의 접종률이 나타났다며 접종률 저조로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일 사망자는 239명으로 전주 대비 48%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미국 내 총 코로나19 사망자는 60만 9천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소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델타 변이는 보기 드문 전파 방법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변이보다 효율적으로 전파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1일 감염자 수는 지난주보다 66% 증가했고 2주 전보다는 145% 증가했습니다. 입원율 역시 지난주에 비해 2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백신 접종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접종을 완전히 마친 미국 시민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미래에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99.5%가 백신 미접종자라고 보고했습니다. 머시 단장은 일부 병원들은 밀려드는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진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백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안전은 백신 접종 가능 인구의 접종률에 달려 있다며 접종을 마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안심했다가 확산세가 급증한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 낮은 감염세가 오래 지속될 때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률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 전역 코로나19 감염률은 1.69%로 6월 중 1% 미만과 비교할 때 거의 2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재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문제의 핵심은 마스크 착용보다
백신 접종이라고 밝히며 현재로선 마스크 의무화를 다시 재개할 계획이 없고 백신 접종에 대한 노력과 지원을 배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뉴욕시의회 보건위원장인 마크 레빈 의원은 지난 2주 동안 뉴욕시 감염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다시 시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델리, 소매점, 영화관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6월 중순 백신 접종자에 대해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단 대중교통, 병원, 요양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개별 비즈니스의 경우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구분할 방법은 없는 가운데 뉴욕에서도 최근 최저점 대비 신규 감염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미 소아학회는 새 학기에 2세 이상의 모든 학생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소아학회는 현재까지 12세 미만 학생의 경우 백신 접종 자격이 없을 뿐더러 12세 이상이더라도 학생, 교사, 교직원 접종 여부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달 초 백신 접종 완료 학생과 교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새로운 지침과 배치돼 가을 학기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전역 병원 직원의 3분의 1이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14일까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시 전역 병원 직원의 접종률은 브롱스 61%, 브루클린 62%, 스태튼 아일랜드 64%, 퀸즈 67%, 맨하탄 76%였습니다. 주 전역에서 약 45만 명의 병원 직원 중 1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세로 지난 7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에 달했다는 발표 후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유럽 증시도 2% 떨어지는 등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이어갔으며 안전자산인 금값은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재봉쇄 우려와 그에 따른 전 세계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주시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18일로 끝난 지난 7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6천 명으로 한 달 전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인 1만 1,000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은 백신 미접종자의 팬데믹이 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환자의 대규모 발병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공세가 강화되는 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공격을 중국 소행으로 규정하며 중국을 맹공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소식에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 항공주와 크루즈 선사 종목들이 3% 이상 크게 하락했으며 경제 재개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 공항에서 운항 취소 및 수속 지연 사태가 잇따라 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미 전국 각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223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취소 사태가 잇따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뉴욕발 델타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일부 승객들은 공항 대합실에서 12시간 동안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며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한 승객은 공항 근처 호텔에 방이 없어 더러운 바닥에 담요를 펴놓고 강아지와 함께 쪽잠을 잤다 여름 휴가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 제트블루 항공편도 취소됐습니다. 제트블루 승객 쉐리나 나바니는
항공사 측이 갑자기 취소를 발표했다며 공항에서 10시간을 기다린 후 차를 빌려 친척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운항 취소 사태는 각 항공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종사, 승무원 등을 대폭 해고하는 바람에 생긴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트블루 항공사는 팬데믹 기간 중 인력을 30% 감소했습니다. 한편 여행객들은 공항 보안 요원 부족으로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만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전국 235개 공항이 인력난으로 검색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100명 미만의 직원이 검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비행기 탑승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주 한인들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하도록 돕는 법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관련 결의안도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원은 표결에 나선 하원 의원 415명 전원의 찬성으로 민주당 그레이스 맹 의원과 공화당 벤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상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으며 맹 의원 등이 지난 2월 재발의한 것입니다. I am more hopeful than before. The House last night, 415-0, basically unanimous, and I think also because the Democrats basically are in control of the Senate. Our New York Senator Chuck Schumer, now as someone who has been to multiple Korean events in New York and does a great job represent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 believe that this would be something that he might be interested in passing in the Senate as well. 법안은 국무장관이 미주 한인들이 북측 가족과 화상 상봉을 포함한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 대북 인권 특사가 상봉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주 한인 사회와 협력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To consult with officials in South Korea on actual and specific ways that we can start reuniting. The legislation also encourages the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o work with Korean American leaders here in the United States. So we just want to make sure that we get the ball rolling. And so he said that, he is committed to addressing this issue. We just want to, obviously time is of the essence.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킴, 공화당 영킴, 미셸 박스틸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이 주도하고 영킴, 앤디 킴 의원 등이 동참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도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대상자들의 고령화 문제로 한국 정부에서도 최우선 사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뉴욕시에서 벌어진 총기 범죄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후보는 크리스틴 질러브랜드 민주당 상원 의원과 함께 총기 불법 거래 단속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차에서 2명의 남성이 내려 군중을 향해 총을 쐈고 이에 한 여성은 가슴에, 다른 남성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찍힌 또 다른 영상에서는 퀸즈 자메이카의 한 남성이 도망치는 16세의 청소년의 다리에 총을 쏘는 끔찍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뉴욕시에서는 5건의 총격 사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일요일에는 5시간 동안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의 총격 사건이 올해 22% 증가하면서 어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민주당 당선 후보와 컬스턴 질리브랜드 상원 의원은 불법 총기 거래를 연방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2009년 17세 여성 나이샤 프라이어 야드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사용된 총기가 불법 거래를 통해 구매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따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질리 브랜드 의원은 뉴욕시 범죄에 사용된 총의 90%가 타주에서 불법으로 입수된 것이라며 손쉬운 총기 구매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담스 후보는 범죄 조직에 의한 총기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순찰 경찰을 늘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에 의해 해산된 총기 전문 위장 경찰팀을 다시 꾸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기 범죄자들의 지나치게 빠른 석방을 언급하며 보석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2표 차이로 기각된 이 법안은 이번 주 내 연방의회에 재상정될 계획입니다. 이달 초 총기 폭력 비상사태를 선언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총격 사건이 급증한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셜미디어의 백신 허위 정보 대응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위터는 오늘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공화당 의원의 이용을 중지시키는 등 오정보 유포에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 바이든 정부는 현재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서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다며 페이스북 등의 잘못된 정보 용인이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이 로슨 페이스북 부사장은 백신 접종률 달성 실패 원인을 미디어 플랫폼에 돌리고 있다며 현재 페이스북 이용자의 백신 접종 의심 확률이 50% 감소했고 85%의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받을 의사가 있음을 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주 젠 세키 백악관 대변인은 백신 접종이 불이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미디어 회사들이 알고리즘을 개선해 올바른 정보를 유통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어제 스캇 갓립 전 식약청 국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비롯한 플랫폼들이 정보를 검열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사이버 증오 대책센터는 12명의 허위 정보 유포자가 65% 엔티백신 글을 작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전체 엔티백신 게시글의 73%를 차지했는데 이 중 95%는 삭제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센터가 보고한 12명의 허위 정보 유포자 중에는 백신 부작용을 자폐증과 연관시킨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K. 케네디 주니어가 포함됐는데 케네디는 인스타그램으로부터 계정 삭제 조치를 받았지만 인스타그램의 상위 회사 페이스북으로부터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12명 중 케네디를 포함해 클리블랜드 종골의학의사 셰리 텐펜이, 의학포토 그린메드인포의 창립자 세일 지를 포함한 5명만이 최소 1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정 중지 혹은 삭제 조치를 당했습니다. 오늘 트위터는 코로나19에 관한 근거 없는 정보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머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의 트위터 이용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그린 의원은 비만이거나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 없다는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3월 코로나19 오정보를 퍼뜨리는 이용자에게 경고 후 이용 중단 혹은 정치 조치를 내릴 것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유튜브는 보건정보 영상에 신뢰도를 표시하며 권위 있는 정보를 담은 영상을 상위 노출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허용됐던 뉴욕시 야외 식당 운영의 영구화가 검토되면서 주민들의 소음 공해 등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에 따르면 어제 야외 식당 영구화 법안과 관련해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지나치게 바뀌었다며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한 주민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주말 맨해튼 웨스트빌리지의 한 거리에서는 크게 틀어놓은 음악에 따라 식당 손님들이 춤을 추고 보도에는 사람이 빼곡해 지나가기조차 힘듭니다. 또한 여기저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주민들은 쥐와 해충이 들끓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좁은 주거 지역에는 야외 식당 운영의 피해가 크다며 모든 맨해튼 지역에 같은 지침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웨스트빌리지 주민 캐티 아르센은 웨스트빌리지와 같이 비좁은 지역은 야외 식당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It should not be what's good for this area is the same as for the Upper East Side or the Upper West Side. We cannot sustain what's going on here. 작년 팬데믹 중 음식점들의 타격 회복을 위해 임시적으로 도입됐던 야외 식당은 큰 인기를 끌며 뉴욕 시민들의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쿠오모 주지사는 팬데믹 규제 완화에도 야외 식당 운영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11,000개의 음식점이 야외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 식당으로 인해 10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야외 식당에 대한 반대는 뉴욕시의 정상화에 대한 반대라며 운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연장된 야외 식당 운영 지침은 내년 말까지 유지되며 영구화 법안은 시의회와 시장의 승인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cut 등 3개 주가 기호형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이를 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마초 사업 허가 관련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마초 판매소 운영 등 사업 허가 여부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패터슨시는 대마초 사업 허가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패터슨 교육위원회 회장인 케너스 사이몬은 새 수입을 올리기 위해 대마초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실책이 될 것이라며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넓은 해변 도시인 저지쇼어의 포인트 플레전트 비치도 대마초 판매소 운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4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마초 관련 사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지방자치단체는 8월 21일까지 허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뉴욕의 마감일은 연말까지입니다. 대마초 판매는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대마초 제품은 주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에 뉴욕 전철에서 발생한 중범죄 건수는 총 111건으로 전월 168건에 비해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발생한 전철 중범죄 건수는 승객 100만 명당 1.5건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인 2020-2021년에는 전철 내 범죄가 이전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지난 5월 말 일주일 동안 발생한 전철 내 범죄는 55건이었는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발생한 21건의 2.5배 이상입니다. 6월 들어 뚜렷해진 전철 범죄 감소는 전철 내 투입 경찰관을 증원시킨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월 500명, 지난 5월에는 오전 오후 통근 시간에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경찰을 전철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총 3,250명의 경찰 인력이 전철 치안을 위해 투입돼 있습니다. 또 뉴욕시 트랜짓 측도 지난 5월 매달 22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보안 요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은행보험국은 올해 실업수당을 최소 1회 이상 받고 뉴저지에 거주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을 포함해 어떤 건강보험이라도 갖고 있지 않은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오바마 케어 부담을 월 $1 이하로 낮추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저지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거래소 웹사이트에서는 얼마나 월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추가로 코페이 등 자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는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한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실업보험 수혜자라면 오바마 케어를 갖고 있거나 또는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거의 무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받아온 0.5%의 재융자 수수료의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융자 금액이 $30만 달러라면 수수료로 냈던 $1,500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국책 모기지 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추가 수수료가 성공적인 코로나19 정책 실현으로 조기에 폐지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발생 이후 페니메와 프레디맥은 모기지 부실을 우려해 수수료 신설을 요청했고 지난해 8월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수수료 폐지 효과에 대해 금융정보 전문 웹사이트 너드웰렛의 홀든 루이스 모게지 스페셜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재융자 이자율을 0.125%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재융자를 받을지 고민하는 홈오너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건강 관련 동영상에 출처가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허위 정보 확산을 비판한 후 발표된 조치입니다.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특정 건강 주제를 검색할 때 권위 있는 출처에 선별된 영상이 눈에 띄게 노출시킬 예정입니다. 또 건강 관련 동영상에 공인된 병원 등 권위 있는 출처의 경우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정보 패널을 추가합니다. 정보 출처, 순위 등 모두 미 국립의학원의 온라인 정보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유튜브 측은 지난 2월부터 준비해온 조치이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도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달 4일까지 백신 접종률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페이스북 때문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